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젠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쵸? 좋아요도 엄청나게 많이 눌러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선 오늘 느바 적중을 하는데 성공 두 조합만 딱 갖고 클린하게 딱 두 조합만 갔습니다. 가서 경기가 다섯 경기 있어서 사실 덴버 경기도 좋아 보였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덴버 경기는 제일 마지막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마지막 경기는 이제 집중 있게 볼 수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이렇게 갔는데 뉴욕 경기 오바 메인으로 서브는 뉴욕 마엔 소액이라고 두 번 말했습니다. 영상 다시 보면 들리시겠지만 세난 언더 메인으로 서브 세난 프렌 1쿼터 77점 나고 언더 골스 오바 메인 서브 댈러스 프렌 이것도 사실 댈러스 프렌은 뭐 어차피 서브라서 관심 없지만 AD가 부상 이탈한 거 아시죠? 오늘 부상자가 핵심 선수 부상이 두 명이나 나왔어요. 그죠? 레이커스 오바 메인 참 이게 막 전반전에도 해건도였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기준점 딱 절반 찍었어요. 절반 찍어가지고 기준점이 231.5인데 그 뭐야 116점 났으니까 곱하기 하면 232점 딱 절반이었는데 전반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오스틴 리브스가 종아리 부상 재발됐다고 해서 오늘 경기 출전 안 한다고 합니다라고 해설자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리브스가 없으니까 당연히 돈치치가 완전 미친 활약 대폭발하는 게 아닌 이상 오바뜨기 힘들었죠. 그래서 레이커스가 못해서 언더가 떴죠. 휴스턴이 가비지 학살해버린 경기였고 서브 휴스턴 승은 맞았습니다. 덴버 경기 둘 다 메인으로 덴버 승에 오바 보겠다. 맞았죠? 연패 죽어도 안 하는 팀이다 덴버. 그죠? 덴버 경기 미네소타 프렌이 오늘 국민픽이었어요. 오늘 아시죠? 덴버 어찌됐건 에런 거든 캠 존슨 결장 떠 있으니까 미네소타 프렌이 몰려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였는데 저는 연패 안 하는 본능을 더 그랬죠. 왜냐하면은 덴버가 이런 규칙적인 패턴을 제일 잘 지키는 약속된 팀이에요. 전 시즌 백투백에서 막 요키치 돌발 결장 뜨거나 막 이런 게 아닌 이상 전승을 이어가던 팀이었고 압도적인 지표로 그런 것처럼 그리고 패배한 뒤에 그리고 덴버 경기 포스트 게임 살펴보면은 지고 나서 요키치가 정말 막 승부욕이 화신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덴버 같은 팀이 지고 나서 다음 경기는 요키치의 엄청난 매갈. 오늘 해설자가 뭐라 그랬죠? 51득점. 야, 진짜 경이롭습니다. 이런 얘기가 했죠? 한국 해설자가. 그래서 저는 요키치랑 자말머리 믿고 봤던 거였죠. 덴버 승의 오바. 자, 충분히 잘하는 성적을 냈지만 올킬은 정말 까비 알론소가 최근에 보면 아시겠지만 주간도 하나, 여배 오바 하나. 축구 NBA 없었던 날 축구 갔던 것도 적도 길이 80분까지 0대 0이었던 거 추가 시간 8분 동안 두 골 나와서 오바 나서 올킬 실패 딱 하나 틀려서 오바 실패 올킬 실패 느바도 레이커스 오스틴 리브스 부상당하면서 올킬 실패 야 올킬은 잘 안 나오는 흐름인데 자 내일은 한번 올킬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좀 바꿔봤어요 선생님들. 그 뭐 정배받은 홈에서 정배받은 경기 이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왜냐면 저는 반응을 뭘로 반응의 척도는 무조건 따봉 개수랑 뭐 조회수 이런 걸로 좀 판별을 하는 구독자 증감 추세 이런 거를 좀 보는데 안 좋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최근 3경기 박스 스코어 제일 직관적인 거로 바꿨죠. 자 애틀란타가 최근 3경기 박스 스코어입니다. 그냥 박스 스코어를 통째로 가져온 겁니다. 이거 날짜입니다. 12월 23일 시카고 전에 이게 날짜가 역순으로 되어 있죠. 12월 23일 시카고 전에 야투 50.5%, 3점 33.3% 이런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다 뭐 어시스트, 스틸, 블락, 턴오버, 파울 플레이, 파울 개수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 마진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란타랑 마이애미 경기인데 포르징기스가 결장하고 무하마드 게이가 GTD입니다. 그러고 마이애미는 펠레 라르손하고 요비치가 복귀를 한다라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긴 하지만 타일러 히로가 지금 결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아데바요가 GTD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는 아데바요의 GTD가 출전으로 이어질지 결장으로 이어질지가 제일 중요한 경기예요. 어찌 보면은. 근데 아데바요의 GTD 원인은 바로 허리 통증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뉴스 기사 내용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이 미국 뉴스 기사에서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 마이애미는 최근 9경기 중 1승 8패로 매우 저조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인데 히로가 없는 상황에서 팀 내 기둥인 아데바요는 최근 야투부진을 좀 뼈아프게 겪고 있다. 이 허리 통증은 피로 누적일 가능성이 높고 내일 마이애미는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아데바요를 쉬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연패를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상황이긴 하죠. 다음 경기가 홈에서 인디애나전 최악체 팀 그리고 가뜩이나 인디애나도 내일 백투백 같이 백투백이 있는 거라서 이건 마이애미가 어지간 무조건 똥배 받을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라고 보고 이번 경기는 좀 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 좀 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 경기고 다음 경기는 최악체 팀이라 아데바요가 대려 이 애틀란타 전에 대려 힘을 줘서 아데바요를 출전을 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뉴스 기사에 의거하면은 슈팅 어라운드 훈련에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새벽에 업데이트 될 게 아니라 경기 시작 15분, 20분 이 정도의 출전 확정이 뜰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결정할지. 근데 아데바요가 최근 전 뉴스 기사에서 아데바요가 부진하다라는 거를 좀 써져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최근 4경기 연속 16득점 이하 20득점을 넘긴 적이 없었고 그리고 4경기 연속 개인 야투 50% 미만 아데바요는 빅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야투율이 40%대도 좀 아쉽죠. 근데 50% 미만을 4경기 연속 기록했다라는 점 이거는 지금 아데바요가 분명히 명백히 저점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마이애미는 소리 소문 없이 원정 바보 모드를 유의미하게 보여주는 팀입니다. 올 시즌 홈에서는 10승 5패로 승률이 굉장히 좋지만 원정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5승 10패란 말이죠. 원정에서 확실히 못해지는 팀이라는 점 그리고 애틀란타 역시도 4연패에 빠졌는데 이 4연패 과정에서 엄청나게 대량 실점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점 수비가 완전히 붕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애틀란타의 지금 문제점은 바로 리바운드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 3경기 기준으로 애틀란타는 리바운드 꼴찌, 공격 리바운드까지 꼴찌입니다. 둘 다 꼴찌면은 지금 리바운드를 그냥 어느 팀한테 다 압살당하고 있다는 뜻이죠. 양 팀이 지금 연패를 타고 있는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마이애미는 지금 손끝이 차가워요. 지금 최근 3경기 기준 팀야투 부분이 27등으로 최하위권 밑바닥 수준이고 애틀란타는 리바운드 꼴찌 공격 리바운드 꼴찌 팀이고 근데 애틀란타는 그래도 팀야투는 그래도 상위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 경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데바요가 출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아주 큰 비중이 오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아데바요의 대체자가 카렐 웨어는 원래 같이 투빅으로 나오니까 대체자가 아닙니다. 대체자가 사실 기대치가 너무 떨어집니다. 케빈 러브죠. 케빈 러브가 아데바요의 빈자리를 메꿔서 리바운드 경쟁 박스아웃까지 엄청나게 잘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서 아데바요가 결장하면 저는 메인 조합급으로 볼게요. 결장을 한다라면 근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경기 시작 10분 전, 15분 전 이때 최종 업데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경기는 메인 조합으로 안 갈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안 갈 것 같고 아데바요가 결장하면 오바 쪽이 좀 힘이 좋아진다. 왜냐하면 마이애미도 당연히 카렐 웨어가 골 밑에만 버텨야 줘야 되는 라인업이 되기 때문에 3점 빈도가 훨씬 더 올라가고 롱슛 빈도가 훨씬 높아지겠죠. 마이애미가
진짜 묻지마 해고받는 경기는 롱슛들이 많은 경기들에서 그런 경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틀란타가 지금 실점 완전히 대환장 파티고 저는 아데바요 결정하면 오바 쪽이 좀 더 좋고 아데바요 결정하면은 애틀승 마엔 오바 셋 다 충분히 괜찮고 아데바요가 출전을 한다. 그럼 오바는 배제하는 게 맞아요. 아 오바래. 애틀승은 배제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오바 쪽은 그래도 한 서브급으로 볼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데바요 있으면은 마이애미가 리바운드를 압살할 가능성이 높은 세컨 찬스 득점이 많아지면은 템포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올랜도랑 샬럿 경기는 자 올랜도랑 샬럿 경기입니다. 석스하고 프렌치 바그너하고 비타제하고 결창하고 비타제하고 실바가 GTD로 올라왔는데 우선은 올랜도가 아무래도 핵심 두 명이 좀 결장 중이다 보니까 이게 제일 불안 요소인 것 같아요. 석스는 어찌됐건 올랜도에서 앞선 수비 상대 가르진을 압박하는 수비를 제일 잘해주는 선수고 그러고 얘 뭐 공격력은 뭔가 주사위라서 뭐 좋다 이런 얘기 못 하겠지만 프렌치 바그너는 사실상 올랜도에서 올 시즌에 제일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이 두 명의 결정은 매우 치명적이지만 상성적으로 저는 올랜도가 월등히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샬럿이 가뜩이나 여기서 플럼리하고 칼크브레너가 결장을 확정한다라는 점. 하필이면 두 명 모두 센터 자원들이죠. 올랜도가 원정연전 4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이게 컵대회 일정이 껴있었고 그리고 컵대회 결승 일정 그리고 크리스마스 일정까지 껴있으면서 고작 4개 서부 원정연전 4경기밖에 안 됐지만 기간은 정말 길었단 말이죠. 홈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기간 마지막 홈 경기가 12월 14일이었으니까 무려 13일 만에 대략 2주 만에 홈 경기를 치르는 셈입니다. 올랜도가 프렌치 바그너가 없으니까 기대치가 한껏 낮아진 건 명백한 팩트인데 원정 연전에서 2승 2패를 거뒀지만 승리한 두 경기에서도 모두 투 포지션 이내의 승리였죠. 다 접전 끝에 승리였다는 겁니다. 대승도 잘 못하는 흐름. 이런 팀들이 흐름이 절대 좋은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올랜도 같은 경우는 주목할 점은 샬럿이 최근 3점 시도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이에요. 최근 3경기만 보더라도 워싱턴에는 50개 던졌으면 진짜 말당한 거죠. 이거는 그냥 그냥 야투 시도가 93개인데 3점이 50개였다? 이거 거의 2점보다 3점을 더 많이 던진 물론 자유투까지 감안하면 수치는 2점 시도가 더 많았겠지만 50개는 정말 터무니없는 많은 수치입니다. 40개 이상이면 정말 많았던 거예요. 3점 시도가. 클블 전에도 42개. 디트 전에 41개. 지금 상대의 뭐 어떤 수비가 좋은 팀이건 나쁜 팀 가리지 않고 3점을 많이 던지고 있는 게 샬럿이잖아요. 이게 지금 완전히 샬럿이 양궁 컬러를 아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시점인데 이 양궁 팀한테 강한 게 저는 올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 시즌의 3점 수비 부분은 올랜도가 1등이었거든요. 전 시즌 올 시즌은 올랜도가 1등은 아닙니다. 근데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 정도로 올랜도가 3점 수비는 정말 좋은 팀이란 말이죠. 올 시즌 1등은 댈러스입니다. 그리고 12월 달 한정으로 리바운드 지표도 샬럿보다 올랜도가 더 좋아요. 그러면 양궁 농구한테 약한 팀들은 리바운드가 약하다. 그리고 3점 수비가 나쁘다. 라는 점이 있는데 이런 이 두 가지가 아주 명확한데 올랜도는 두 가지 다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3점 수비 좋은 팀이고 리바운드도 충분히 샬럿보다 더 우위인 지표를 보유하고 있다. 라는 점. 거기다 올랜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페인트전 공략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뉴올리언즈, 올랜도, 디트로이트 뭐 열거하면 많지만 토론토도 마찬가지고 그중 하나잖아요. 올랜도가. 근데 샬럿이 페인트존 수비가 젬병인 팀은 최근 흐름상은 아닌데 지금 하필 이 경기에서는 센터 두 명이 결장을 한다라는 게 좀 치명적입니다. 샬럿이 지금 공식 로스터 자체가 주전 센터가 오늘 결장 확정한 칼크 브레너고 세컨 센터가
디아바테 리바운드 능력 하나는 얘가 거의 NBA에서 거의 원탑 수준이에요. 출전 시간 대비 리바운드는 제일 많이 잡는 애입니다. 조현일 해설위원도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디아바테는 리바운드 능력 정말 좋은 선수라고. 서드 센터 세 번째 센터가 플럼리인데 이 디아바테 빼고 나머지 두 명이 결장을 확정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아바테가 출전 시간이 원래 식스맨으로 나오는 애라서 그 출연 시간을 길게 가져간 경험이 많지가 않은 애란 말이죠. 근데 얘가 48분 동안 페인트 존을 열심히 공략해 먹는 장신군단 올랜도를 혼자서 무상 찍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가능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올랜도는 물론 샬럿이 이런 경기 클리블랜드전처럼 3점 50%를 찍으면은 트래프렌 찍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제가 지금까지 분석하면서 얘기했던 거 올랜도가 원정 연전 마치고 2주 만에 홈 경기를 치는 동기부여가 있다. 그리고 올랜도가 3점 수비는 2년 동안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좋은 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였죠? 상대팀 센터 2명이 결장을 하기 때문에 페인트 존 공략을 선호하는 팀 스타일상 충분히 공격력을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 세 가지의 이유로 저는 올랜도 마이메인으로 썩는 언더 쪽이 좀 더 괜찮게 느껴졌습니다. 워싱턴이랑 토론토 경기는 워싱턴 키스퍼트랑 위트머가 결장을 하고 토론토는 야코퍼드, RJ 베럿 여전히 결장, 보일즈가 GT던데 보일즈라는 애가 직전 마이애미전에 10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재감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GTD가 프로 바블이 된다면 더 좋을 상황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가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워싱턴이 최악의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좀 잘리네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 워싱턴이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 실점을 적게 한 경기는 같은 최하위권 수준인 인디애나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싱턴이 최다 실점 2등 팀인가 1등 팀이잖아요. 유타랑 1, 2등 찍고 있는 나눠 먹는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은 지금 수비가 최악인 팀이고 그리고 워싱턴이 최근 전적 10점만 라스어프 가서 최근 10점만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워싱턴이 야 멤피스를 이겼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이런 대이변 워싱턴의 이 정말 대이변을 만든 승리는 멤피스전이 유일했잖아요. 나머지 인디애나전이 이긴 거는 같이 똥대 똥이었으니까 이겨도 인디애나 뭐 못하는 경우도 그럴만하지 못하는 팀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멤피스 상대로 이건 좀 놀랄만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워싱턴이 이날에 130득점을 기록을 했잖아요. 야투가 정말 잘 터졌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겠죠. 워싱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그나마 홈에서는 프렌을 잘 찍는 추세라는 점 그러고 홈에서는 득점력이 꽤나 괜찮다라는 점 그러나 홈에서도 실점은 꾸준히 많다라는 점 이 세 가지들인데 토론토가 최근 공격력도 최저점이지만 수비력은 엄청난 고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최근 5경기 디펜레이팅이 4등이에요. 디트로이트가 5등이니까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바로 토론토입니다. 워싱턴이 지금 10전을 보면은 이 디펜레이팅이 낮은 팀들한테 되게 약했거든요. 필라델피아한테 19점 차 패배했고 보스턴한테 45점 차 그냥 쪽도 못 썼고 샌안토니오한테 25점 차 샬럿전한테 17점 차 샌안한테 또 11점 차 패배 물론 11점 차 패배 당시에는 샌안토니오가 기준점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워싱턴 프레인이었지만 오늘 기준점 자체는 토론토가 이게 10점 이상을 받은 경기가 아니라서 제가 아까 봤을 땐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준점으로 하면 마인 당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얘네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5팀들의 공통점 워싱턴이 최근에 대패를 다 당한 팀들의 공통점은 디펜레이팅이 다 좋은 팀들이라는 겁니다. 수비가 좋은 팀들 한테 다 대패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12월 달 한정 디페네이팅 순위가 필라델피아한테 19점 차 패배 당했던 필라한테 필라가 4등, 보스턴이 9등, 샌안토니오 6등, 샬럿 14등. 샬럿은 팀 순위 치고는 14 최근 12월 달에 디페네이팅 14등이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페네이팅이 좋은 팀한테는 대패는 거의 규칙적인 플레이와 같았습니다. 토론토가 12월 달 한정으로는 디페네이팅 8등이란 말이죠. 정말 좋은 디페네이팅은 보여주고 있죠. 수비가 좋은 흐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맞대결 한 번도 토론토가 140대 110 대승. 토론토가 지금 흐름으로는 저 때처럼 140득점을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만 왜냐면 얘는 지금 아이스핸드라서. 근데 워싱턴이 토론토 상대로 110득점 결코 터지지 못하는 단서를 확보하는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워싱턴이 최근 80% 이상은 127점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토론토가 만약에 팀 야수를 꼬라박더라도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서라도 120점 넘기면은 전 마인 찍을 가능성이 준점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10.5 제가 아까 봤을 때 8.5였거든요. 지금 배트맨 얼마 떴나 보겠습니다. 배트맨이 오늘 NBA가 늦게 끝나서 준점 되게 늦게 뜨는 날이란 말이죠. 8.5 똑같이 받았습니다. 배트맨도. 저는 토론토 마인메인으로 서브 언더 보겠습니다. 자, 인디애나랑 보스턴 경기는 오비 토핀, 니스미스, 셰퍼드, 아이제아 잭슨. 아이제아 잭슨이 원래 인디애나에서 올 시즌 주전 센터로 나오던 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디애나는 결장자가 유의미한 상태고 여전히. 그리고 보스턴 조던 월시가 복귀를 한단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NBA 조합표가 뭐 승부 조합표 이런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70대 30으로 주력 부주력 조합으로 보스턴 마인 골스 승 주력으로 보스턴 마인 골스 승을 갔었던 경기가 바로 이 보스턴이 TD 가든에서 원정 인디애나를 만나는 경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보스턴 마인을 가장 좋게 봤었는데 정말 불운하게도 아슬아슬하게 2.5차 프레인시켰죠. 제가 이 경기를 얘기하면서 악수타임 거부 마지막 악수타임 16초 남고 악수타임 하는 분위기에서 인디애나가 2점 야투 넣은 거 아니었으면은 0.5 프레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확실히 아는데 이 경기를 저는 1쿼터 시작부터 경기 종료되는 시점까지 다 봤단 말이죠. 한치의 방심도 없이.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경기를 머릿속에 잔존해 있습니다. 불과 2, 3일 전 경기였으니까. 인디애나 보스턴 상대로 1쿼터에만 3점 60% 이상 찍었죠. 그리고 2쿼터에만 3점 50% 이상 찍었고. 그래서 얘네가 여태 안 그러다가 하필이면 제가 주력으로 간 날에 전반전에만 3점을 50% 이상 꽂아 넣으면서 정말 3점이 잘 터진 경기였어요. 그래서 보스턴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고 저 역시도 야 오늘 하필이면 내가 주력 진짜 항상 5대5 조합표만 가다가 핸디온업 조합표만 가다가 70대 30은 똥배 한번 잡아보니까 1등으로 봤던 보스턴 마인이 상대팀 인디애나도 원정 인디애나도 3점이 터져버리네. 이런 정말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기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데 저건 진짜 약간 뽀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후반전에는 3점 20개 던졌고 하나 넣었습니다. 하나 인디애나가 후반전에 5% 20개 던져서 하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인디애나 본색이 드러났던 거. 전반에 60% 이상의 3점을 꽂아 넣은 거는 정말 그야말로 희귀 케이스 길 가다 전설의 포켓몬 만난 그런 케이스라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드문 케이스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고도 보스턴이 3점이 같이 잘 들어갔으면은 쉽게 갔을 경기였는데 보스턴이 하필 이날 3점 성공률이 딱 30%딱 한치에 오차없이 딱 30% 20%대만 완전 꼬라박은 29%도 꼬라박은 건데 30%도 꼬라박은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이 그래도 인디애나가 일시적으로나마 20점 차까지 보스턴을 이기고 있던 경기를 역전승을 해냈던 경기였죠. 근데
불운하게도 딱 2.5 차로 아슬아슬하게 거의 0.5 프레임이 될 뻔했던 그런 경기였죠. 당시 박스코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스턴도 팀이 아트 43%, 3점 30%, 자유투는 똑같이 16개씩 메이드 시켰기 때문에 뭐 일방적인 콜은 없었다고 보더라도 리바운드가 보스턴이 13개 우위, 공리 2개 우위. 보스턴이 턴오버가 하나 더 많았고 인디애나가 턴오버는 되게 적은 팀입니다. 우선 농구에서 20점 차를 역전당하는 것도 되게 무기력한 뭐 행보지만 이러고도 마엔을 당할 뻔했던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보스턴도 팀이 아트 43%면은 그것도 원정 인디애나 상대로 무조건 평소보다 컨디션 난조였어요. 정말로 이날 경기 데리 화이트도 잘한 건 아니었고 프리차드는 더럽게 못했고 그랬습니다. 사실 그나마 제일런 브라운 멱살 잡고 끌고 왔던 그런 경기였어요. 그래서 20점 차 대역전승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날 경기가 조던 월시가 결장을 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던 월시가 나와주길 간절히 바랬는데 하필이면 결장을 했었던 경기였단 말이죠. 조던 월시가 최근 보스턴에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원래는 내가 전 시즌까지 G리그 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 벤치로 출발했다가 지금 주전까지 도약을 올른. 그리고 테이텀 빈자리를 얘가 채우는데 엄청 잘해요. 빈머리지만 대머리지만 수비도 에너지 레벨 넘치고 3점도 와이드 오픈 거의 최소 50% 넘을걸요. 진짜 완전 오픈 찬스는 거의 놓치는 골을 못 보더만. 거짓말 하나. 코너 3점. 그래갖고 그러고 또 하나 직전 경기 양팀 맞대결에서 페인트존 득점이 인디애나 28득점, 보스턴이 52득점. 보스턴이 유일한 단점 올 시즌에 쾌타라는 좀 미완의 빅맨, 그리고 서브 센터도 하우저라는 허슬이 크지가 않은 빅맨이 이 센터 자리가 구멍인데, 그럼에도 인디애나 전에 리바운드 우위, 아까 위에 살펴봤듯이 리바운드 13개 차이로 우위, 그리고 페인트존 득점 거의 대략 한 2배 차이로 우위. 이는 기본적으로 보스턴의 약점이라 볼 수 있는 페인트존 경쟁을 완전히 대승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인 니트 들어갈게요. 니 도전. 보스턴 마인맨으로 서브 언더. 조던 월시가 복귀를 확정하잖아요. 프로 바블입니다. 조던 월시 선발로 올라온 이후로 보스턴 10승 2패입니다. 압도적이죠. 승률이가 몇 프로죠? 8승 2패가 80% 이상이니까 90% 정도 되겠네요. 조던 월시가 굉장히 물건이에요. 정말로. 제 얘기 듣고 내일 보스턴 경기를 조던 월시 주목해서 한번 봐보세요. 에너지 레벨 넘칩니다. 멤피스랑 미러키 경기는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생략하는 경기가 좀 많죠. 멤피스랑 미러키 경기는 멤피스랑 미러키 엄청난 언더 팀들입니다. 올 시즌 멤피스 30경기 치러갖고 15바이 20언더. 미러키 올 시즌 30경기 15바이 20언더. 양팀 데칼코마니 마냥 똑같죠? 오바보다 언더를 2배씩 더 많이 낸 센 언더 팀들입니다. 멤피스가 간혹가다 막 250 넘는 미친 해오바 찍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내서 언더 팀 이미지가 다소 약한 건데, 양팀 똑같이 오바보다 언더를 2배씩 만들어내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언더 볼게요. 저는 이런 패턴 정말 좋아합니다. 멤피스가 최근에 오바낸 팀들을 한번 보세요. 오바난 경기들. 유타전 2번, 워싱턴전 1번, 최다 실점 1등, 2등 팀들이에요. 미러키가 올 시즌 수비는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미러키 상대로 멤피스도 득점 대폭발하는 그런 경우는 저는 상상이 안 되고, 원정에서 쿠버 없는 미러키는 무기력하다, 못한다 이런 얘기 이제 지겨우시죠? 얘는 득점 못합니다. 직전 경기도 그냥 푸근한 오버였잖아요. 브루클린 전이었나? 필라전이었나? 그죠? 완전 푸근한 언더였잖아요. 미러키, 원정 미러키 득점 못한다. 멤피스도 수비 나쁜 팀한테는 득점 잘하지, 수비 중간이라도 하는 팀 상대로는 득점 못한다. 언더 보는 게 100% 맞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가적인 경기들 봤던 좀 얼추 분석은 제대로 안 했지만 얼추 그냥 느낌을 본 경기는
시카고 필라는 패스하는 게 맞겠고, 이게 시카고가 이 반등을 확실히 해냈다고 보기엔 표본이 너무 적고, 필라 경기 240 이상의 언어바 기준점, 스웨그로정 언더 깔 듯. 필라가 언더 잘 내는 팀이에요. 오바를 정말 오바를 되게 희귀하게 내는 팀이지. 막 악수타임 더블라든지 의미 없는 파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오바 찍히는 경우가 많지. 대체로 무난한 경기를 치르면 언더 찍는 팀이 필라입니다. 뉴올하고 피닉스 경기는 지금 뉴올리언즈가 홈에서 지금 연승을 타고 있죠. 그리고 직전 경기 뭐 클브레한테 완전 개발렸지만 그건 원정 경기였고, 얘네가 이런 팀들이 있어요. 특히나 대부분 지금 루키 군단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홈에서 연승 타면서 티켓 값도 홈 경기 티켓 값도 오르고, 그리고 구매율도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뉴올리언즈는 이 홈 상승세가 계속 지속될지, 피닉스 상대로도 지속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경기라서 그거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홈 유타 경기는 저 언더 때려 죽어도 안 간다고. 오바 깔까 말까 고민한다고. 근데 상대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240점, 245.5다? 오바 저는 공짜로 돈 줘도 못 가겠고, 어, 디트 상대로 250 이상을 바라봐야 되는 경기는 직전 경기 세크라멘토전에 완전 해고바 나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디트가 물론 동부 1등 찍고 있는 팀이니까 강팀인데 그 유지력이 되게 약해요. 3점 직전 경기 잘 들어갔고 팀이야 또 50% 넘겼고 정말 좋아했지만 이 유지력이 약합니다. 결국에는 얘네가 3점 또 20%대 꼬라박고 안 풀리는 경기, 스페이싱 안 되는 경기 되면은, 그러면은 또 완전 해건더 양상의 끈끈한 경기 나와요. 그러면은 언더 지킬 기준점입니다. 저는 안 가고, 홈 유타 경기는 오버 아니면 안 가는데 상대가 디트라서 못 가겠고, 클리퍼스 포틀랜드는 사실 제가 포틀랜드도 아주 오바 성향의 팀이라고 보는데, 포틀랜드가 지금 3경기 동안 98, 102, 106득점 했잖아요. 언더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클리퍼스가 직전 휴스턴전에 128득점 기록한 건 3연속으로 50% 이상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클리퍼스도 원정에서 득점력 보세요. 얘네가 120득점 넘긴 적이 거의 없잖아요. 원정에서는. 폭발하기 힘들고, 포틀랜드도 지금 득점력 완전 희망이고, 그래서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227.5. 자, 쌤도 오늘 분석이 이렇게입니다. 일부러 모든 경기 분석을 하려고 최근에는 하려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5경기 다 진행을 했죠. 근데 이렇게 대본을 저는 습관적으로 길게 쓰는 사람이라서 주요 분석은 좀 좋아 보이는 경기 위주로 하고, 지금 앞에 뭐 유타 경기 뭐 이런 거는 그냥 말로만 했었던 것처럼 준비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이 옆에 보이는 거 있죠? 기존에 홈에서 정배받을 시 몇 오바 몇 언더, 이게 나은지, 아니면 최근 3경기 이거 박스 스코어, 이거 찾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선생님들. 이거 최근 3경기 박스 스코어. 근데 이 카메라 조절이 좀 힘드네요. 카메라 조절 좀 힘들어. 이걸 축소를 하면 글씨가 너무 작아질 것 같고 이렇게. 자, 선생님들 어제 영상은 무조건 도움을 드렸다고 확신합니다. 따봉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